네. 20대는 너무나 꿈도 많고 또 가능성도 너무나 많은 때이기 때문에 네. 그때는 돈이 있다면 나의 몸값을 높이는데 자기 개발에 돈을 많이 쓰시면 나중에 그게 정말 몇 배가 돼서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책에서 엄마의 돈 공부 책에서 연령대별로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부분이 저는 흥미로웠어요. 아무래도 타겟팅이 딱 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20대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20대는 네. 차를 사지 마라 라고 네. 제가 조언을 드려요. 네. 그러니까 저도 20대에 네.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제일 먼저 이제 돈을 벌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나 차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차를 할부로 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매달 이제 할부가 들어가게 되고 네. 그리고 또 차를 가지고 있다 보면은 유지비가 많이 들고 네. 그러면서 점점 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그리고 또 이제 차가 있으니까 또 어디 돌아다니게 되죠. 또 주말에. 그 주말에 돌아다니면서 또 이제 돈을 쓰게 되죠. 이게 계속 이렇게 연달아서 이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20대에게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를 될 수 있으면 사는 것을 이렇게 미루도록 좀 이렇게 한번 밀어보시라. 대신에, 차는 그리고 사는 날부터 이제 중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안타깝지만 물론 네. 내 차는 매우 비싼 차고 더 좋아져 라고 자신은 생각하지만 차 몰고 딱 나가는 순간부터 가격이 이제 감가상각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차량보다는 내가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좀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 자산을 마련하는데 더 집중을 하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데 돈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차를 사는 것도 물론 필요할 수 있지만 차 대신에 만약에 내가 나 자신의 이렇게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진짜 많잖아요. 20대는 너무나 꿈도 많고 또 가능성도 너무나 많은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돈이 있다면 나의 몸값을 높이는데 자기 개발에 돈을 많이 쓰시면 나중에 그게 정말 몇 배가 돼서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너무 좋네요. 이제 책을 읽어도 되고 요즘에 온라인 강의도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걸 해봐도 되겠네요. 맞아요. 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30대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어떤 게 있을까요? 30대는 제가 전세 살지 말라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네. 근데 요즘 사실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꼭 살고 싶지 않아도 전세를 살게 되는 경우가 있죠, 당연히. 근데 또 요즘 또 대출도 전세 대출도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30대가 딱 되자마자 그래 우리 집을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마련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처음에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랑 똑같이 시작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전세 대출을 받아서 새 아파트로 전세를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조그만한 아파트를 이제 마련을 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전세금을 또 올려줘야 되니까 다시 또 전세 대출을 추가로 받게 되고 그리고 또 본인이 전세를 오랫동안 사는 동안에 집값은 이제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친구는 새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 외곽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내 집을 마련을 하는 것이 물론 어렵다는 거는 알지만 전세가 최고야 라는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는 속도가 매우 느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이라도 전세로 시작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것이 이제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0대에 또 신혼부부이시거나 또는 30대에 신혼부부이시거나 또는 아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면은 내가 청약으로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는 그냥 일반 매매로 전세를 안고 미리 사놨다가 나중에 내가 그쪽으로 입주를 하게 되는 그런 단계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하게 전세 대출로 전세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플랜을 마련을 해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40대는
한우물만 파지 마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네. 40대쯤 되면 직장에서의 승진이 인생의 전부일 것만 같고 앞으로 좀만 더 이렇게 직장에서 승진을 하면 좋아질 거야 라고 네. 해서 직장에 올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직장에만 매달려서는 안 되고 조금 더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0대에는 어느 정도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투자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우물만 파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또 이 투자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이 있다면 또 주식에도 또 관심을 가져보고 네. 또 주식이랑 부동산 이런 투자 외에도 직장이 있다면 또 직장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한우물만 파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뭐 은퇴를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일 또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뭔가 투잡처럼 직장 외에도 내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건 뭐가 있는지, 한우물만 팔면서 몰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분야로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그 포트폴리오는 예를 들어서 뭐 주식, 부동산, 뭐 달러, 채권 되게 다양하게 있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주식, 부동산, 뭐 금, 달러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영님이 40대신데 약간 포트폴리오 퍼센트를 앞으로나 아니면 어떻게 해오셨는지 이런 것도 퍼센트가 알 수 있을까요? 퍼센트로? 저도 40대가 되기 전에는 제가 많은 부분을 이제 부동산 쪽으로 많이 맞췄었는데, 이후에는 좀 더 다양하게 네. 부동산, 주식, 금, 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30대까지는 거의 부동산에 한 90%, 100% 하시고 이제 40대에서 조금 다르게 균형을 맞추신 거예요? 70, 30? 뭐 이 정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대에는 70, 30 뭐 이랬다면 네. 이제 40대가 되면은 뭐 40, 40, 20 이런 식으로 조금 안전 자산도 좀 많이 좀 추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50, 60대는 또 어떤 걸 알고 있으면 좋을까요? 50대 자식에게 얽매이지 마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네. 엄마들은 또 부모님들은 사실 노후 준비를 잘 못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떤 재무 상담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실제 아이를 결혼시키고 나니까 아이한테 그래도 뭐 전세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돈을 또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본인은 노후에 그냥 빚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식에게 이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더 그렇죠. 근데 이제 50대가 됐을 때는 자식에게 얽매이는 것이 자신에게도 물론 노후 준비에도 안 좋지만 자식에게도 사실은 전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제가 보면 결혼을 하면서 물론 다 받으면서 시작을 하면은 조금 더 앞서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이 평생 나를 위해서 다 해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일단 갖게 되는 순간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얻어 나가고 그리고 또 그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식에게 얽매이지 말라는 건 단순히 그냥 뭐 자식을 뭐 이제 잊어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이가 나중에도 더 잘 되게 하고 싶다면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자식에게 얽매이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노후에 나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끝까지 결혼하고 심지어는 부모님이 그 집에 아이의 손녀의 유치원비까지 이렇게 내주시는 케이스 저는 상담하다 보면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비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뭐 어떤 공부에 필요한 돈이 있으면 할머니가 사실 보내주시고 뭐 할아버지 돈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러시는 집도 있더라고요. 근데 자식에게 얽매이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나의 그 노후에 또 필요한 그런 자금들 좀 시스템을 만드는데 집중을 하는 것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나를 또 노후에 내 자금이 있어야만 아이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내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자식이 나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50대는 사실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진짜 넉넉하고 이러면은 그런 거 뭐 아이 유치원비 다 해줄 수 맞아요. 있는데 진짜 자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 사랑으로 주다 보면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계속 의존하게 되는 네, 거죠. 예. 네.